제가 전자기기를 보면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생각나게 한 제품은 이 제품이 처음입니다. 프라이티어 루멘제이입니다. 며칠 전에 삼성에서 하반기 발표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6 그리고 폴드 6, 버즈, 갤럭시 워치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삼성 제품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 보니까요, 대형 마트나 삼성 스토어에 발표된 제품들을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려운 스펙 설명은 조금 빼고요, 이번에 휴대폰을 새로 바꿀 사람, 그리고 이번에 버즈 프로를 새로 바꿀 사람의 입장으로서 정말 핸즈온을 처음 한 생생한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사러 가면서 뭐 스펙이 이렇다, 뭐 이건 저렇다 하면서 사실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가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핸즈온 했을 때 우리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느낌을 오늘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들하고 조금은 다르게요, 스펙적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정말 제가 핸즈온 했을 때 그 첫 느낌 정도만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실까요? 첫 번째로 이야기할 제품은요, 갤럭시 Z 플립 6입니다. 제가 전 영상 Z 플립 5 핸즈온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처음에 이 Z 플립 6를 핸즈온 했을 때 들던 느낌, 첫 느낌은 생각보다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스펙적인 무게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Z 플립 5나 Z 플립 6가 현재 187g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처음 딱 만지면서 느꼈던 그 가벼움은 전체적인 하드웨어가 조금 바뀌어서인 것 같습니다. 저번 기기하고는 다르게 좀 각진 디자인으로 이번에 디자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진 디자인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이 조금 플랫하게 나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핸즈온 하는 게 저번 기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 진짜 이거 새 폰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휴대폰을 열었을 때도 전 기기보다는 좀 더 넓은 디스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아마 플랫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기에 좀 더 큰 디스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힌지의 변화와 디스플레이 주름의 변화인데요, 확실하게 제가 플립을 열었을 때 느낀 점은요, 주름 개선이 정말 크게 됐습니다. 제가 Z 플립 5를 열었을 때는 주름이 확실하게 좀 보였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내부를 Z 플립 5보다는 6를 좀 더 굵게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 열었을 때 확실히 주름은 개선이 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힌지 부분은요, 우선 스펙상으로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플립을 열었을 때 2단에서 3단 정도 힘을 줘서 열 수 있게끔 좀 느낌적인 느낌이 살짝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스펙상의 변화라기보다는 제가 체감했던 그 체감의 느낌이니까요,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그렇고 플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기대했을 만한 부분이었을 텐데요, 앞에 전면 디스플레이가 저는 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뭐 120Hz나 아니면 뭐 4K거나 이런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었고요. 전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조금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삼성 발표에서도 이야기했듯이요, 이 배경 중에서 날씨에 따라서 변하고 또 시간에 따라서 그 배경이 변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했어요. 조금 이런 귀여운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어서 이 플립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조금 매력적인 배경이 추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핸즈온 했을 때 조금 네 번째 들던 생각은요, 진동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핸즈온 할 때 옆에 있던 안내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동이 생각보다 약해졌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진동을 좀 핸즈온을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진동 부분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약해졌냐면요, 만약에 가방에 넣었을 때 이 진동이 가방 안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진동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조금 진동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 모델 진동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진동이 그래도 조금은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느낌은 전에 발표했던 S 시리즈의 AI 기술들이 이번에 플립과 폴드에 고스란히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삼성의 AI 기술이라고 하면 예전에 동그라미를 쳐서 자동으로 동그라미 안에 있는 물체를 검색해주는 서클 투 서치나 아니면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기능, 전화를 통해서 외국인과 이야기를 했을 때 번역해주는 삼성 특유의 번역 기능, 이 모든 기술들이 인터넷 연결 없이 가능한 온디바이스 기술 등등
등등이 이번에 플립과 폴드 안에 다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핸즈온 하면서 확실히 G 플립만의 매력도 있고 G 폴드만의 매력이 분명히 있는데 S 시리즈하고는 또 사뭇 다른 AI의 경험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플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S 시리즈랑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지만 오히려 폴드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쾌적하게 그 AI 기술들을 조금 더 실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삼성 발표 때도 보여줬지만 반 정도 이렇게 열어서 내가 이야기하고 사용자는 그 반대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번역이 되는 또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이 플립 안에 삼성 AI 기술이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플립에서도 좋은 순기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삼성 AI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인데요. 우리가 찍은 그 사진 안에서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삼성 AI가 이 그림을 인식해서 사진에 맞는 그림을 몇 가지 추가를 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시켰더라고요. 저는 핸즈온 하면서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습니다. AI가 이거를 인식을 해서 그 사진 안에 맞게 그 동그라미를 몇 가지 버전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이 부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실용성 있게 이제 사용을 하느냐가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긴 하겠지만 좀 그것을 통해서 삼성 AI 기술 진짜 괜찮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 동그라미 해서 몇 가지 추천이 떴을 때 오, 저도 모르게 그런 탄성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핸즈온 하면서 카메라적인 부분들도 조금 봤는데요. G 플립 5와 G 플립 6의 카메라 성능은 사실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변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스펙상으로는 광각이 조금 변화가 됐어요. G 플립 5 같은 경우에는 광각이 1200만 화소지만요. G 플립 6는 광각이 5000만 화소, 일반 기본 카메라와 동일한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사실 이거 말고는 모든 스펙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거나 같습니다. 그 와중에 조금 뭔가 변화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 플립에서는 캠코더 모드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 같더라고요. 플립을 캠코더 같이 반 정도 이렇게 접어서 동영상 클릭을 누르면 캠코더처럼 촬영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옆에 동그라미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대 아니면 축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편하게 촬영할 수 있게 이번에 삼성에서 이렇게 넣어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된 기능은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자동 줌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촬영할 때 줌이 뭔가 조금 더 확대해야 된다 싶으면 이 AI가 자동으로 확대를 해주고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된다면 자동으로 축소해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마 사람들하고 찍을 때보다는 좀 셀카를 찍을 때 좀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거 사실이고요. 삼성에서는 이걸 플렉스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셀카를 많이 찍으시는 여성분들 그리고 카메라의 확대 축소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플립 6는 4가지 색상으로 나옵니다. 블루, 옐로우, 실버 섀도우, 민트 이렇게 4가지 색상으로 나오는데요. 루멘제이의 원픽 색상은 블루였습니다. 저는 노랑도 조금 눈에 잘 이렇게 띄긴 했는데요. 근데 노랑보다는 블루가 확실히 좀 플립다운 색상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면 디스플레이 때문에 노란색보다는 좀 파란색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색상의 느낌을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기기는요, 바로 G 플립 폴드 6입니다. G 플립 폴드 6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 큰 변화라기보다는 소소하지만 우리에게 와닿는 변화들이 몇 가지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폴드 6 핸즈온 했을 때 느낌은 5보다 확실하게 고급져졌습니다. 확실히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5보다 6가 이번에 폴드 같은 경우에도 각진 디자인으로 변경이 돼서 나왔습니다. 플립은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핸즈온 했을 때 와, 약간 정장 입은 사람이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정장을 자주 입는 사람한테 정말 어울리는 휴대폰으로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이번 폴드 6는 진짜 폴드다운 폰이 나왔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물씬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플립과 마찬가지로 무광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각진 디자인 때문에 폴드 6는요, 전면 디스플레이가 6.3인치였는데 6.4인치, 약 0.1인치가 늘었어요. 처음에 이 각진 디자인 때문에 처음에 놀랬고, 두 번째 놀랬던 것은 폴드의 전면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뭔가 진짜 바형 스마트폰을 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폴드 5 같은 경우에는 뭔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폴드 6 같은 경우에는 0.1인치밖에 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는 진짜 바형 스마트폰을 내가 만지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조금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그런 걸 느꼈냐면요, 메시지를 적을 때 이제 메시지의 키보드가 위로 뜨잖아요. 그 키보드의 크기를 딱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뭔가 아이폰 바형 아니면 S 시리즈 바형에 나오는 그런 키보드의 크기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어요. 좀 이런 부분 개선은 굉장히 작지만 큰 변화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폴드 같은 경우에도요, 아까 제가 플립 얘기했던 것처럼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나누어서 펴질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스펙적으로는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조금의 뭔가 미묘한 느낌이 달랐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제 내피셜이에요.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폴드 같은 경우에도요, 소프트웨어는 이번에 플립과 동일한 소프트웨어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플립을 사용했다가 폴드를 사용할 때 느낌이 참 다르다라고 느낀 거는 디스플레이 크기의 차이에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폴드를 폈을 때 그 사용감은 바형 사용자들 느끼지 못하는 그 좋은 사용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다음 휴대폰은 좀 폴드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이번에 폴드 6도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폴드 6를 열었을 때 폴드도 플립과 마찬가지로 내부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굵게 생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 버전하고 다르게 이 폴드 6 같은 경우에도 주름 개선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제가 핸즈온하면서 폴드 6를 열었을 때 생각보다 주름이 안 보였던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론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주름이 보이지만요, 확실히 폴드 5보다는 주름이 안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폴드를 펴서 바로 디스플레이가 나올 때 자연스러움을 보여주는 게 개선이 됐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휴대폰이 진짜 세련돼졌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전체적으로 폴드는 확실히 세련되신 것 같아요. 이번에 폴드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비, 핑크, 실버 섀도우 이렇게 3가지 색상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 색상들을 핸즈온하면서 제가 유독 눈에 많이 갔던 색상은 바로 핑크와 네이비입니다.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아이폰 15 일반 영상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폰 15 핑크보다는 조금 연한데 폴드가 핑크라는 그 느낌이 뭔가 되게 신선했습니다. 뭐랄까요? 세련됨 안에 귀여움이라 할까요? 귀여움 안에 세련됨일까요? 제가 만약에 이번에 폴드를 고른다고 한다면 루멘제이의 원픽은 네이비입니다. 약간 유광이면서 무광 같은 느낌도 있기는 했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장을 좀 자주 입는 편이고요, 정장에 맞는 색상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봤을 때 실버 같은 경우는 조금 무난하고요, 네이비가 좀 더 세련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플립은 나이가 어리고 좀 청년층에 맞췄다고 한다면 폴드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이나 또 그 이상 사람들에게 맞춰진 휴대폰의 색깔을 이번에 6에서 더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제품은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변화를 이룬 제품입니다. 바로 버즈3와 버즈3 프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즈2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버즈3와 버즈3 프로는 제가 처음으로 딱 봤을 때 느꼈던 느낌은 이 제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표에서도 봤겠지만요, 애플의 에어팟이 사실 생각이 많이 났고요, 그리고 나띵사의 나띵 이어폰이 사실 생각이 났었습니다. 조금 약간 두 개 뭔가 섞은 느낌? 버즈3와 버즈3 프로를 만지기 전에 눈에 탁 띄었던 거는 디자인적인 부분과 오른쪽과 왼쪽을 표시하는 뭔가 이어폰을 끼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생각나는 그 디자인이 확실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색깔을 추가해 놨을까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제품들을 핸즈온했는데 두 제품 다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좀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제가 이어폰을 귀에 끼고 이래도 들어보고 저래도 들어봤는데 조금 제품이 알루미늄으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애플 에어팟과 같이 각 유닛의 터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신기했던 것은 이어폰 위쪽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버즈3를 쓰고 있다, 나는 지금 버즈3 프로를 쓰고 있다 라는 느낌을 좀 주는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링 버튼은 충전 제품 밑에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좀 이 부분은 좀 깔끔하게 처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버즈3는 오픈형이고요, 그리고 버즈3 프로는 커널형입니다. 좀 이 부분도 뭔가 애플이 생각이 나는 느낌이긴 했지만요, 생각보다 제가 놀랬던 것은요, 이 오픈형도 그렇고 커널형도 그렇고 노이즈 캔슬링이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무선 이어폰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애플 에어팟 1부터 에어팟 프로까지 사실 모든 제품들을 다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확실한 거는요, 이번 버즈3와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은 애플보다 좀 더 좋은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줬습니다. 버즈3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이었어요. 그런데 오픈형의 노이즈 캔슬링은 물론 커널형보다는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형마저도 이렇게 좋은 노이즈 캔슬링을 보여준다고? 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픈형도 그 느낌이었는데 버즈3 프로는 어떻겠어요? 확실히 콩나물 디자인에 저희가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아주 이질적이지 않은 뭔가 익숙한 느낌의 이어폰으로 나왔다 라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삼성에서는요, 그래도 버즈3와 버즈3 프로의 스펙 차이를 조금 두기는 했더라고요. 버즈3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우퍼 1채널만 추가를 시켰다고 한다면요, 버즈3 프로 같은 경우에는 평판형 우퍼 2개 채널의 스펙을 갖고
받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즈 3보다는 버즈 3 프로가 고음역대에서 더 좋은 소리를 내줄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저음역대에도 조금 더 깊은 소리를 이번에 버즈 3 프로에서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을까요? 버즈 3랑 버즈 3 프로 자체가 이미 급 나누기를 하려고 나온 거고, 사실 가격 차이도 어느 정도 조금 나거든요. 제가 버즈 3랑 버즈 3 프로를 들었을 때 전체적인 음악의 느낌은요, 뭔가 풍부해졌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소리가 에어팟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뭔가 자극적이지 않는 부드러움이면서 조금 더 소리가 풍부해진 느낌. 아마 노이즈 캔슬링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은 거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애플하고는 또 확실히 다른 음역대를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좋았고요. 버즈 3와 버즈 3 프로의 단점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요, 이어폰을 끼고 나서 이제 벗고 충전을 하려고 유닛을 꽂으면 꽂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빼고 나서 이 유닛들을 한번 돌려주고 충전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생각했을 때 그 충전하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나? 라는 느낌이 살짝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각 유닛을 꼽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바쁠 때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단점을 한 가지 찾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 다른 무선 이어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 충전 잘못해서 유닛 하나 진짜 잘 잃어버리겠다 라는 좀 그런 두 가지의 단점을 느끼게 된 핸즈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 세 제품들을 좀 핸즈온하면서 느꼈던 점은 진짜 좋은 제품이 나왔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제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큰 변화를 이룬 버즈 3와 버즈 3 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애플 제품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조금 삼성 제품들을 많이 못 쓰고 있긴 하지만 버즈 3 프로나 일반용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제품이 참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어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요, 버즈 3랑 버즈 3 프로 한번 넘어가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플립 6와 폴드 6도 이번에 제품들이 참 잘 나왔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게 또 5하고는 다른 느낌을 충분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거는 전 모델 플립 5와 폴드 5의 그 스펙적인 부분이 플립 6와 폴드 6의 다이나믹하게 많이 바뀌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플립 5, 폴드 5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이번에 6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비추드리고요. 그 전 모델 사용하셨던 분들에게는 한번 넘어가 보는 것을 추천드리니까요,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고 한다면요, 루멘제이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셔서요, 루멘제이 채널에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제품과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 점점 더 확고해집니다. 와, 진짜 폴드 6 괜찮았습니다. 폴드 6 네이비, 진짜 끝.